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합류하시죠. 자, 야인시대 일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간단한 안내 말씀만 드릴게요.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를 통해서, 두 번째, 전화를 통해서. 유튜브는 그 유튜브 창에서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거기서 빨간 거 실시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시면 이 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요. 거기다가 궁금하신 종목, 그다음 매수, 비중가, 그리고 궁금하신 거, 뭐 그런 거 올려주시면 우리 PD님들이 그쪽에서 저희한테 패스를 해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전화 통화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역시 마찬가지 우리 PD님들이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하고 또 이렇게 연결되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야인시대 1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그 시장을 보면서 좀 느낀 것은 역시 이제 금투세가 뭐 확정적인 것은 뭐 거의가 뭐 그렇게 봐도 되니까 금투세 폐지 부분하고 그다음은 중국의 비자 없이 15일 체류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하고 그다음은 지금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대선이 이제 내일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마 상당히 시장에 느끼는 게 아마 클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정리하고 그때 한번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금투세 관련된 부분은 이거 시행되리라고 생각한 투자자는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요게 아무래도 시간을 좀 이렇게 끌다 보니까 조금 이 시장에 조금 부담은 됐었던 거고, 또 지금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한 상태에서 요게 좀 그런 모습이 금투세 폐지 관련된 얘기가 딱 나오다 보니까 뭐 일시적으로 불확실성의 해소 뭐 요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미국 대선 관련해 갖고는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그 트럼프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죠. 하여튼 정치인들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트럼프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요. 트럼프 행사에 그 개그맨이 하나가 이렇게 트럼프 지지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펜실베니아 쪽이 굉장히 격전지죠. 거기서 뭐 0.2% 차이로 승부가 갈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쪽에 살고 있는 유권자 중에 그 푸에르토리코 사람이 한 44만 명 정도가 된대요. 이게 3%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한인들 많이 사는 지역에 가서 한국 쓰레기 국가 이렇게 하면 누가 거기다 표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해리스가 좀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약간 트럼프가 유리하다라고 봤었는데 이제 또 경합주나 또 트럼프의 지역 아이오와주에서는 물론 선거인단은 6명밖에 안 되지만요. 이쪽에서도 트럼프 텃밭이었는데 해리스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박빙이에요.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하는 거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후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미리 누가 당선될 거다 이거는 확률 반반인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요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같이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을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 관련해 갖고도 중국이 우리나라 비자 면제 뭐 이런 카드를 꺼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관계 개선을 중국이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중국에 그거 말고도 굉장히 큰 행사가 지금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10월 말에 예정이었던 행사예요. 근데 미국 대선이 치러지니까 4일부터 8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8일까지로 연기가 됐습니다. 8일 정도가 되게 되면 미국의 대선에 어느 정도 누가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윤곽이 잡힐 수 있겠죠. 물론 뭐 경합주에서 재검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뒤로 연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아마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 조치들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주들 이런 쪽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자, 뭐 시장 전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조금 좀 단기적으로 이 코스피가 62평선에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62평선이 2600포인트 조금 넘는 자리, 그 자리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요 파란 선입니다. 현재 2612포인트 정도에 위치하고 있네요. 일단 이걸 돌파하고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이 가격을 돌파를 못하고 거기서 멈칫멈칫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요. 자, 이쪽 근처 정도에서는 일단 뭐 현금도 조금 더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걸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 이후에는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을 걸로 예상되니까 일단 그 부분만 확인하고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자, 종목 진단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올려주셨네요. 자, 24,500원에 20% 보유하셨고요. 지난번에 3만 원 넘게 올랐는데 안 팔고 있다가 좀 밀렸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게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월요일에 출연한 프로가 2개가 있죠. 우리 금산 전문가님은 신의 안수도 하시고 야인시대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하고 야인시대를 하죠. 근데 그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사실 조금 아쉬웠었는데 잘 됐습니다. 자,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ESS 쪽으로 지금 굉장히 ESS 장비 쪽으로 굉장히 그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거기다가 아까 6G 관련되는 얘기도 잠깐 드렸었죠. 그거 말고도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반도체 쪽,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하고 업무 협약을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고사양의 PCB, 그러니까 MLB 쪽이죠. 그쪽에 들어가는 동박들, 요런 것들하고 뭐 그런 사업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갈 자리가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현재 서진 시스템의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진짜로 어마무시하게 좋아진 그런 종목이에요. 매출이 예상치 기준으로 보면 2배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2배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증가율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1, 2분기, 3분기 실적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1,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한 744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어요. 작년에 1년치 영업이익이 490억이었습니다. 근데 1, 2분기만 하더라도 740억이 영업이익이 났어요. 올해 전체로 보게 되면 뭐 한 1,500억 이상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내년에는 또 더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ESS향 매출로 잡히는 부분들이 한 7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전체 매출 1조 3천억 정도, 그 정도 올해 그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7천억 정도가 ESS 향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ESS 향이 내년에는 1조가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 매출도 빵 튄다는 얘기죠. 또 이익 역시 마찬가지 내년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예상치 나오는 게 일단 뭐 이거를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요. 시장 컨센서스 나오는 거 보면 내년에 뭐 한 2,200억 정도는 나올 것이다. 뭐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조 6천억이면 주가는 싸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단 뭐 이거 3만 원대 넘어갔을 때 못 판 거 그거 조금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은 시장이 좀 이렇게 매출 증가가 눈에 보이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로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얼마 전에 3만 원 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3만 천 원 찍은 자리 요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좀 기다리시다 보면 이 가격 넘어갈 겁니다. 훌쩍 넘어갈 거고 일단 뭐 그 다음에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일 내에 뭐 한 3분기 실적 나올 때 그러니까 내년도 한 3월이나 내년 그쯤 되게 되면 이 가격 이상은 한번 볼 것 같아요. 이 전고점. 자, 이 가격 근처 정도 그러니까 35,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뭐 좀 하반기까지 이렇게 본다라면 이 가격도 돌파한다라고 보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 3만 원 넘었을 때 못 판 거 그건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분하게 보유하면서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동화 ST라는 종목 하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000원에 30% 가지고 계신 분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동화 ST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동화 지역에서 인적 분할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인적 분할하는 기업인데 여러분들 이게 그 동화 지역이에요. 그게 6.25 전쟁 전에 기업이 설립한 기업이에요. 한 1949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1970년도에 상장된 기업이잖아요. 전통이 상당한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이게 동아이스트는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에 보는 포인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요. 잘 보세요. 제가 이 기업에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요. 누보로 파마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누보로 파마라고 이 기업의 지분을 57% 가지고 있죠. 이 기업이 지금요 상장이 되어 있어요. 미국 시장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확인 못했는데 아마 한 $3 정도 할 거예요. 이 기업이 지금 비만 치료제 요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동아 ST가 지분 57% 가지고 있는 누브로를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비만 치료제 개발 업체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게 포인트를 맞추시면 돼요. 이게 제가 아까 모멘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제약주는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이거는요,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게 차트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이게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 보면은 지금 33일 이평선을 사이에 두고 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주가 크게 요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주가는 이렇게 보세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 종목은 요것만 뚫게 되면 앞전 고점만 뚫게 되면은 요 아마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거예요. 이게 일봉 차트고요. 제가 한번 저봉을 볼까요? 이게 지금 저봉 차트예요. 이게 월봉 차트. 월봉상에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월봉상에서 놓고 보면 여러분들 요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월봉상에서 12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이게 거의 9만 원대잖아요. 요거는요, 단기적인 매도 목표가를 9만 원 잡으시면 돼요. 단기 목표가 9만 원. 지금 주가가 76,6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전혀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동아이스트.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왔어요. 실적 나쁘지 않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단기 9만 원 보시면 되고요. 좀 여유가 된다면
뭐 10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분께서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싸게 잡으셨네. 오늘 지금 종가가 오늘 종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종가가 76,600원인데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68,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네요. 요 비중만 좀 조절하세요. 비중 30% 가져 있지 마시고요. 20%만 가져가세요. 10% 줄이시고. 지금 수익이 나 있으니까, 지금 수익이 나 있으니까 10% 비중 줄이고 20%를 가져가면 돼요. 짧게 9만 원. 여유가 되면 10만 원까지 가져가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한화투자증권 올려주셨습니다. 3,8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10%,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제가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거의 뭐 방송 출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잘못 쫓아가면 고생하십니다. 자, 뭐 좀 이렇게 가는 거 좀 쫓아가서 좀 짧게 보고 수익 내고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특히 요즘장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오른 거 그런 거 쫓아가면 금방 손실 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며칠 전에 이때 매수하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매수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자리든 간에 밑에 깔려 있을 때가 아니라 올랐을 때, 급등했을 때 그때 쫓아가신 겁니다. 이거는 투자 습관에 해당이 돼요. 투자 습관에 해당이 되는데 뭐 이게 하나투자증권을 비롯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트럼프가 조금 뭐 치고 나오니까 대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소식들 자꾸 막 들려오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었는데요. 그때 쫓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실 때 최소한 제가 느끼기로는요. 저는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가는 게 더 간다. 이런 얘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쌀 때 뭐 하고 있다가 저 밑에 주가 쌀 때 뭐 하고 있다가 저만큼 오른 거를 이거 더 갑니다 하고 쫓아간단 말입니까?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요번에는 뭐 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이렇게 좀 쫓아다니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될지 해리스가 당선될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박빙입니다. 초박빙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결과에 대한 조언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요. 이 아래쪽으로 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뭐 잘 팔고 나오실 수 있을 테니까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아래쪽으로 주가가 움직여서 혹시 해리스가 이기면 또 조금 안 좋을 수 있죠. 자, 그래서 3,000원이란 가격대 이 가격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자, 지금 이쪽에서 보면 뭐 한 3,100원 정도에서 바닥권을 계속 형성했었는데 여기서 8월 달에 3,000원 아래로 깬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감안해 보면 3,000원 정도가 꼭 지켜줘야 될 지지 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3,000원이라는 가격대 해리스가 이기게 되면 트럼프가 지게 되면 아마 이 가격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000원이라는 가격을 깨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쫓아갔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단기적으로는 고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보시면 여기서 쭉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한참 횡보했던 자리가 있죠. 그 자리가 뭐 3,000원대 후반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4,000원대 근처에서 저항을 받은 거고요.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은 겁니다. 자,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3,800원 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근처요. 그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4,0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좀 더 가겠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3,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매수하신 가격대 강하게 뚫지 못한다라면 위쪽으로 갔을 경우에도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JYP 엔트 하나 봐드릴게요. 52,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 이분께서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셨네, 그죠? 52,000원. 지금 보니까 오늘 주가가 한 10% 정도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됐네요. 이게 나와 있는 요 JYP 엔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제가 뉴스 한번 봤는데 그 JYP 엔터가 지금 그게 한번 볼까요? 스트레이 키즈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스트레이 키즈가 지금 8명으로 아마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스트레이 키즈가 지금 이제 재계약건이 있나 봐요. 재계약건.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그 JYP 지금 여러분들 YG 엔터도 있잖아요. 블랙핑크 그 지금 그 제약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었어요. 그 지금 이게 스테이 퀴즈도 이제 내년에 아마 재계약이 있나 봐요. 보통 재계약이 있으면 이게 대한 지금 고정비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고정비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대한 부담, 그죠? 이게 대한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박진영이라고 하는 이 IT스트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이것은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내가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번 봤는데 상당한 그런 능력이 있어요. 다른 기업의 CEO하고 좀 틀려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분기에는 거기가 지금 올림픽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티스트 활동을 거기가 못했는데 4분기 되면 이제 아마 성숙에 접어들 거예요. 저는 충분한 주가에 저는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이 종목은요. 지금 그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가 일봉 차트잖아요. 그죠? 이게가 지금 이게가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고. 그러면 주가는요. 자, 월봉상에서 놓고 보면은 여기에 요 봉이 있잖아, 봉. 그전에는 요 봉을 보시면요. 요 봉이, 이 봉이 크지 않죠, 그죠? 양봉이 나와도 크지 않잖아요. 여기는 봉에 좀, 봉이 좀 털립니다, 그죠? 요, 지금 요 봉이 올해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11월 달 접어들었는데, 11월 달에 보면은, 저는 요 양봉의 크기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세요. 제가 한번 나머지 종목 하나 볼까요? 지금 나머지 종목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게 지금, 이제 일봉 차트, 이게, JYP 엔터고, YG 볼까요? YG 있는 주가는, 다시 한번요. YG 엔터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뭐 가장 많이 오른 거죠, 그죠? 로제 그 아파트 때문에 주가가 좀 최고로 많이 오른 거죠. 그 다음 SM 볼까요? SM도 나름대로 뭐, 최근에 주가 흐름도 뭐 나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요것도 있잖아요. 지금 JYP 엔터도 오늘 뭐 10% 정도 상승세가 나온, 이건 이렇게 단기로 보시려면요. 단기로 보시려면 어디까지도 한번 가져갈 수 있냐면은 7만원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는 전략. 최소한 뭐 7만 원 정도 되면 요 정도에서 한번 결정을 하세요. 요 정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중국도 상당히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아마 앞으로 JYP 엔터가 아티스트 활동을 아마 상당히 많이 강하게 밀어붙인다면은 겨울하고 내년 1분기까지 가져간다면은 뭐 7만 원까지 뭐 상승 여러 건 나올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7만 500에서 한번 결정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기를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 14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의견 얘기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 삼성전기도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뭐 아무래도 그 반도체 기판 사업부 쪽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삼성전기는 세 가지 정도 사업부가 주력이죠. 반도체 기판, 카메라 모듈, MLCC. 자, 요 세 가지 정도가 주력 산업인데 얼마 전에 그런 뉴스도 나왔죠. 초소형 웨어러블 2차 전지 전고체 2차 전지를 개발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수요가 크진 않은데요. 삼성에서 만드는 웨어러블 제품에 아마 전고체 배터리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가 삼성전기께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로 또 매출 다변화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실적 고점을 2021년도에 고점을 찍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2022년도에는 2021년보다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그때보다 2022년보다 많이 줄었죠. 근데 지금 올해는 서서히 조금씩 회복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이 2026년이 되게 되면 일단 회사에서는 유리기판을 2026년에 양산하겠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올해는 다 지났잖아요. 올해는 다 지났고 내년이 되게 되면 뭐 내년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요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때는 또 슬슬 유리기판에 대한 뭐 그때 가갖고 또 양산 연기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회사가 얘기하는 부분을 본다라면 2026년 언젠가는 어딘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적이 더 줄어든다라면 곤란하겠지만 실적 부분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요런 모멘텀도 있고요. 자, 일단 월봉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단기적으로 볼 종목이 아니라 조금 길게 볼 종목이기 때문에 월봉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여기 이때 한참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 쭉 빠졌다가 실적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뭐 거의 2배 이상 이 큰 종목이 2배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에 있잖아요. 자, 여기에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한참 횡보했던 자리죠, 월봉상. 그리고 2022년도에도 저점을 한번 찍었던 자리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도 그 근처까지 주가는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라면 여기서 향후에 실적이 좋아진다라면 주가는 바닥권인데 실적 부분들이 좋아지면 향후에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짧은 기간, 단기간으로 봐서는 답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올 거고요. 자, 조금 기다려 보시면 내년 정도에 내년 상반기 정도 그때 시장이 되게 나쁘지 않다라면요. 한 16만 원대 그 정도까지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14만 원 정도 매수가니까 한 두 자릿수 정도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시다 보면 16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그 가격에서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보령이라는 종목 있죠. 예, 보령 11,820원. 네,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네. 어떻게 올려주시냐면요. 유상증자 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손절해야 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공부 좀 하세요. 예? 이거 유상증자에 한다고 해서 손절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제3자 유상증자잖아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보령 파트너스의 대상으로 해서 제3자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유상증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자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유상증자에서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빚 갚는 데 쓰면 안 돼요. 빚 갚는 데.
그러니까 재무제표 개선해서는 안 된다고.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 공장을 확장한다든지, 뭐 유통망을 늘리기 위해서 독일에다 돈을 쓴다든지, 뭐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상자 하는 것은요 호재. 그리고 제3자 유상증자 호재라니까요. 이게 손절할 게 아니죠. 오늘 시간에 어떻게 움직이나 볼까요? 보세요. 자,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에 어떻게 움직였나 보세요. 이게 지금 시간에 보니까 플러스요. 얼마입니까? 3.8%네요. 제가 이거 다 나올 때 있잖아요. 제가 아까 5시에 이게 마감이 되잖아요. 그죠? 5시에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4시 한 40분이나 4시 50분 정도에까지요. 이게 거의가 이게 그 6%, 7% 정도 6% 정도 상승세가 나왔었어요. 근데 종가가 보니까 3.8% 상승세가 나왔네요. 이게 손절할 것 같으면은 이게 3.8% 이게 상승세가 나오겠습니까? 예? 요 공시가 나온 시간 볼까요? 여러분, 이게 보면 이게 나와 있는 요 공시 시간이 그 전에 나왔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나온 게 자사주 소각도 나오고죠. 유상증자에서 5시 14분, 좀 그 전에 4시 49분, 4시 40분. 보세요. 4시 41분에 이런 게 나왔잖아요. 4시 30분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 이게 유상증자가 나온 걸 알면서 오늘 시간에가 플러스로 마감이 되겠어요? 이거는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은 유상증자니까 이건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하세요. 다만, 요 유상증자 이것은요, 요 정도까지 앞전 고점이 있죠. 지금 11,800원에 샀으니까 이거는 가져가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얼마 하면 단기로만 매도하면 치시면 되냐? 12,000원. 단기는 12,000원까지 요까지 가져가시면 되고요. 내가 좀 여유가 된다. 내가 좀 더 여유가 되면 이 종목은요 13,000원 이상 가져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뛰어난 종목이에요. 이 기업이. 그리고 보링이라는 기업은요 우주 사업도 합니다. 우주 사업도예요. 우주 사업 속에 의약품, 우주 의약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 의약품 들어보셨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아주 이게 지금 보링이라는 기업이 지금 아마 3세가 하고 이제 3세가 지금 경영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기로는 12,000원 매도하시면 되고, 좀 중기적으로는요 13,000원 이상 가지고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제3자 유상증자 이 기업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을 구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는 것 같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HLB. HLB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8만 원에 20%예요. 8만 원에 20% 매수하셨고요. 예.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되네요. 매수하신 지가 그렇게 크게 오래되신 건 아니죠? 예, 한 2달 된 것 같아요. 한 2달이면 여기서 한참 이렇게 행보할 때 그때 매수하신 것 같네요. 예. 그런 거는 있는 거 아시죠? FDA에 승인 신청해놓고 뭐 간암신약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게 있는 건 아시죠? 예. 일단 뭐 그런 내용들은 다 아시니까 지금 요게 지금 현장 실사에 대해서 저번에도 그렇고 계속 뭐 생산 시설에 대한 트집들 뭐 이런 것들을 잡으면서 승인이 연기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현장 실사 준비는 완료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실사를 하고 내년 3월 달 정도까지 FDA에서는 그 결과를 발표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이게 주가가 보시게 되면
자, 올해 들어서, 요게, 좀, 올 초에 한번 쭉 이렇게 12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 난 상태죠. 이게 그 신약 허가가 자꾸 늦어지고 그러니까 나온 현상이거든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일정이 3월 20일 정도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당장 어떤 새로운 모멘텀들, 요런 것들이 탁 튀어나오기 전에는 아주 강한 탄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하지만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쩌면 이 신약이 승인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시면 이 최대 주주가 임원들이요. 회사의 임직원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올해 7월 달에도 좀 매수를 하고요. 5월 달에도 매수를 하고 꾸준히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주가가 좀 올라오면 이 회사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이나 아니면 임직원들이나 주가 팔기에 바빠요. 근데 매도한 거는 거의 나오질 않고 오히려 조금씩 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기관도 오늘 한 18만 주 정도 샀네요. 외국인도 오늘 16만 주 정도 샀고요. 기관 외국인들 같이 쌍끌이로 매수 들어오면서 지금 양선을 좀 뽑았으니까 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3월 달 정도까지 그 실사를 완료를 하고 또 FDA에서는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 8만 원 정도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대가 좀 고비일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해 보시고요. 8만 원 근처 정도까지 가면 일단 한번 거기서는 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거기선 저항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8만 원 정도까지 가면 한번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노려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신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만 있는 기업들은 좀 불안하죠. 이거 승인이 회사에서는 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요. 그리고 또 분위기 보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찍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야인시대 히든카드에서 실적 어느 정도 찍히면서 기대감 있는 종목을 오늘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상황 봐서 8만 원 정도 가면 정리해서 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고요. 일단 8만 원 근처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실적 발표는 어떻게 됩니까? 실적 발표는요? 실적 발표는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그렇습니까? 예. 잠시만요. 예, 실적은 아직 발표 안 나왔고요. 요거는 나중에 실적 발표는 나올 텐데 실적은 그렇게 큰 기대는 못 합니다. 요거 1, 2분기에 합쳐봤자 매출액 250억, 260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이게 한 8조 7천억 되는 기업이니까 이거 실적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 좀 기다리셨다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은 보니까 매수의 문의네요. 예, GST라는 그 종목을 좀 매수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요 GST라는 종목은 제가 반도체 그 전교 석차 이야기 제가 많이 해드렸을 거죠. 이 GST가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라는 약자를 쓰고 있는 GST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여러분들 반도체 그 제조할 때 여러분들 그게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유해가스 정화하는 장비. 그 다음은 우리가 반도체를 제조할 때,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때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온도 조절 장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이 스크러브나 칠레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이 주가가 떴던 이유 중 한 가지가 애침 냉각이라는 거 있죠. 그죠? 이 기업 괜찮아요. 이 기업이요.
로봇 기업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케어라고 하는 그 지분을 한 60% 가지고 있어요. 자회사 중에 로봇 기업이 하나 있다니까요. 기업이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면 다시 한번 주가가 한번 또 뜰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 기업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는요, 지금 주가가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한때 주가가 얼마까지 상승을 해서 3만 원까지 올랐었잖아요. 이게 3만 원대거든요. 이게가 3만 원대 주가가 지금 거의가 반토막에 나와 있죠. 그죠? 얼마입니까? 지금 주가가 15,770원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꼭 이걸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종목은 기다리고 있다가 최근에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요 저점이 얼마냐면요. 요 저점이 여기죠. 여기가 12,610원. 여기가 13,350원이니까 요 기다리면 요 정도에서는 매수가 저는 가능해 보여. 15,000원대에서. 예, 요 정도에서는요. 기다리고 있다가 급하게 하지 말고요. 15,000원 정도. 요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요. 지금이 15,770원이니까요. 좀 더 기다려 보세요. 급하게 하지 말고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여기 지금 주가가 여기인데요. 요 15,000원 정도 오면 여기서 매수하셔도 돼요.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매수해가지고 얼마까지 한번 가져가 보면 되냐면은 15,000원 사세요. 얼마까지? 한 19,000원까지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실적도 괜찮아요. 예, 그 다음은 재무 안정성도 괜찮아요. 다 괜찮은 게, 이 기업은 업황도 괜찮아요. 이걸 하시든지 또는 제가 조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15,000원 내려오면 GST,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를 매수하셔도 되고 또는 저는 반도체 종목을 매매하려면 리노 공업이 있잖아요. 지금 자리도 괜찮거든요. 이제 매수를 물어보셨으니까 내가 매수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내가 리노 공업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나와, 이게 리노 공업 있잖아요. 주가요.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얼마에서 내려온 겁니까? 30만 원대 주가가 18만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짜리 주식이 30만 원짜리가 지금 18만 원 내려. 그러니까 이것도 반토막 난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리노핀이라고 하는 리노핀이나 또는 우리가 소켓이라고 하는, 그죠?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부품이잖아요. 그죠? 소모품이 소모품. 소모성 부품이잖아요. 이 소모성 부품이라고 하는 이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소모품 부품은요, 소모성 부품은 매출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뭐 차라리 이걸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차라리 리노공업 매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제가 제 선택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만약에 매수하시려면 리노공업을 하시고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를 매수하시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민해서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단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히든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까? 우리가 이재필 전문가님 이제 히든카드 있잖아요. 예. 한번 독소리 나게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히든카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까도 뭐 대선 관련되는 저 비트코인 관련되는 그런 종목 진단도 해드렸는데요. 미국 대선 결과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몰라도 이렇게 예상하기가 힘들어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누가 이긴다 이렇게 보면서 베팅하는 거, 이거는 조금 투기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주식을 매수를 하시려면 최소한 생각하기에 이길 확률이 60%, 70% 이상은 돼야죠. 그리고 실적 부분들 막 이렇게 따져보고 그렇게 해도 이길 확률이 80%, 오를 확률이 80%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이건 50대 50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미국 대선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둘이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상관이 없는 그런 종목을 보는 게 옳고요. 자, 이 두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부분을 보면 둘 다 약가 인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약값이 너무 비싸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자, 약가 인하, 바이든은, 트럼프는 경쟁에 의한 약가 인하, 그 다음 해리스는 오바마 케어에 의한 약가 인하.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그렇고,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도 제약바이오 섹터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생물보안법이라는 거, 미국에서 지금 이제 거의 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시행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 K바이오에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약 개발 모멘텀들 이런 것만 있는 기업들은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실적도 같이 수반하면서 향후에 모멘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죠. 자, 오늘도 그런 종목 위주로 좀 골라봤고요. 자, 히든카드 6장 보여주시고요. 자, 뒤집어 주세요. 자, 일단 오늘 히든카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한미약품, 바이오플러스, 그다음 HK이노엔 이렇게 골라봤는데요. 네 종목 다 실적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은 워낙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야인시대 이 시간을 통해서 70만 원 초반대 추천해드리기도 했던 종목이죠.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쫓아가는 매매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쌀 때 사서 그냥 수익률 극대화하는 거 그런 전략이 가장 좋던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바이오플러스 같은 종목은 비만 치료제하고 관련되는 종목이죠. 자, 오늘 히든카드는 이 중에 HK이노엔이고요. 자, 이 HK이노엔은 컨디션 아시죠? 술 마시고 먹는 약. 저도 옛날에 그거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일단 요게 컨디션을 만드는 기업이고, 근데 요즘은 이 숙취해소 음료 시장도 경쟁이 굉장히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의 매출은 좀 떨어지는데 K캡이라는 약이 있어요. 요게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로 쓰이는 약인데 우리나라 국산 신약 30%로 허가받은 약입니다. 자, 근데 요게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좋게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시장이 기대한 수준보다는 낮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은 3분기 영업이익 한 240억대 정도, 그 정도를 봤는데 220억대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자, 근데 묘한 게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날 이거 좀 빠지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양선을 뽑았어요, 도로.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니까 시장은 미리 이 안 좋은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K캡은 지금 미국의 임상 3상 지금 실험 중입니다. 올해 내 임상 마무리할 거고요. 내년에 FDA에 품목 허가 신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자, 요거 과거에 제가 유한양행을 말씀드렸었는데 유한양행 같은 기분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올해 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분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53,800원, 2차 목표가는 59,000원, 손절가는 4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한시대 히든카드의 히든섹터가 배나하는 공기업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국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공기업이 지금 총 8개입니다. 볼까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기업은행, 강원랜드, 한전기술, GKL 이게 8개가 지금 공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한전산업은요, 한전산업은 공기업이 아닙니다. 한전산업은 여러분들 그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지분을 넘겼습니다. 한국전력에서요. 그 다음은 한국항공우주도 공기업이 아닙니다. 공기업 성격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그 기업은요, 총 8개 기업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올해부터 아마 그 공기업에 대해서 주주 가치 지금 경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있냐면요, 주주 환원책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먼저 앞장서라는 거죠. 기업체에 너무 먼저 기업체에 요구하지 말고 먼저 공기업이 먼저 본때를 보여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지금 저게 나와 있는 주주 안원책을 좀 쓰고 있고요. 지금 공기업 기업들 거의가 저 PBR 관련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 아마 투심에 한번 바람이 불면요, 강력한 매수가 저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들 6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뒤집어 주세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야, 최근에 그 지역난방공사 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전, KPS, 기업은행, 강원랜드. 기업은행 주가도 많이 올랐고. 자, 저기서 한 종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전력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전력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야기 지금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한국전력을 제가 이야기한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한국전력에 대해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오늘은 이제, 한번 볼까요? 한국전력에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 지금 오늘 이제 기관 매도가 나왔는데, 요 매수세가요, 상당합니다. 외국인들 매수세하고, 요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이게 외국인들이잖아요. 이게 기관들이고요.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네요.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수하고 있죠.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에 그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상승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 인상은 주가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금 인상을 함으로써 실적이 증가 회복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제가 유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죠. WTI 기준 지금 $70가 안 되잖아요. 유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인하되면 한국전력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2021년도 이후로 배당을 한 적이 없다. 2022년도 배당 안 했고 지난해 배당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전력은요, 적자가 없습니다. 한국전력 앞으로 적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니까 아마 2026년도부터는 저는 배당도 가능하다고 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한번 차트를 보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요, 이게요, 이게 여러분, 이게 연봉 차트예요. 제가 연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고 있는 게 연봉 차트예요. 하나가 1년, 이게 1년, 2년, 3년, 4년이 상승했더라고요. 4년 상승? 1년, 2년이 상승했더라고요. 2년? 1년, 2년, 3년, 4년이 상승했더라고요. 1년, 2년, 3년, 4년이 상승했더라고요. 자, 지금 보세요. 올해가 딱 양봉 하나 나왔죠? 양봉 2개만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는 지금 자리가, 이게가 연봉 차트니까요. 보세요. 이게 연봉. 이게가 1990년도고요. 야, 이게 1998년도고요. 이게가 2002년도고요. 이게가 2010년도고요. 지금이요, 2024년도예요. 자, 내가 방금 연봉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연봉 차트를. 그러면 이 자리가 저는 매수 타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단기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접근이고요. 매수가는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매수하는 전략이고요. 1차 목표가 26,000원. 26,400원이면 1차가요. 2차 목표가가 3만원이고요. 아주 길게 보실 분은 4만원까지 제가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길게 보시는 분은 4만원. 좀 독하게 마음을 잡수시고, 이제
진짜 마음을 독하게 잡수시고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손절은요 19,000원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파트너 우리 이재필 전문가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이네요. 예.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토마토 증권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유튜브 방송의 제목하고요. 예.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자, 유튜브 이번 주 목요일 오후 4시인데요. 지금 손실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거 매매를 좀 어설프게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설프게 막 매매하다 보면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나중에 멘탈 막 붕괴돼 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런 거 당하지 않고 이런 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 하시죠. 자, 뭐 늦은 시간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